최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화성 19형을 발사했습니다. 그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발사를 승인하시자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은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5, 4, 3, 2, 1, 발사. 발사된 미사일은 5,1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예, 김 교수님, 이전에 이제 화성 18형 같은 경우에는 고각이 최고 고각이었다, 7,000km를 넘게 날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 화성 19형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완결판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분위기인데, 이 완성형 기술 러시아에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거든요. 북한은 이제 완성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주장이죠.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비행 과정을 다 보였습니다. 영상이든 사진이든 해서 다 보여줬는데. 네. 대기권 재진입하는 걸 보여주질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미스테리고, 또 한 가지로는 북한의 ICBM 개발을 보면 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식 개발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 아니면 두 가지 종류를 보통 개발해서 전력화를 하는데, 네. 북한은 지금 ICBM을 불렀던 게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무모하리만치 이제 백화점식으로 개발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특히 이제 대기권 재진입 관련된 기술을 받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지금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거의 ICBM, SLBM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북한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자를 보내서 북한 기술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만 알려줘도 엄청난 기술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내열 재료라든가 이런 걸 또 공급해줄 가능성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정은, 김주의 이 부녀가 함께 이렇게 공개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힘을 좀 실어주려는 의도라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한 게 딱 2년 전 요맘때쯤입니다. 그때도 이제 어떤 그 군사 행사, 즉 북한이 어떤 전략적인 무기를 공개하고 북한이 지칭하는 어떤 그 북한을 보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무기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공개할 때마다 그 자리에 김주애를 데려갔단 말이죠. 이번에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지금 화성 19형을 완전 무결한 무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 완전 무결한 무기를 공개하는 자리에 김주애를 데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김주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업적마다의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김정은이 쌓고 있는 그들만의 업적에 김주애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준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북한 주민들이 김주애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했냐? 후계자 수업 받을 때 뭐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버지를 수행하면서 북한 역사의 어떤 획기적인 사건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김주애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그런 활동 모습은 현재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 순위에서 1순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후계 순위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후계자가 김주애가 맞느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가는 듯한 모양새다라는 걸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